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수가요 생각보다 잘 요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대외 변수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수출 데이터 발표됐지만은 수출 데이터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발표되는 것마다 요즘 계속 안 좋죠. 네, 반도체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 중국 데이터 여전히 부진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지표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금리는 더 올린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라든지 주요 위험자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 이면에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이머징 마켓 쪽의 매수세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 부분 버티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온다. 다음날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 한 달여의 기간을 봤을 때 코스피는 대략 한 80포인트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2차 전지라든지 전일 급등했었던 일부 바이오 기업 그리고 엔터나 컨텐츠와 같은 일부 종목군들의 상승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종목군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별 대응, 테마주별 대응이 정말 중요한 최근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별 그리고 테마별 대응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제 충전 격돌이라는 키워드. 대기업들이 배터리에 이어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미래 주유소는 이 모습이 될까요? 이제 주유소가 아니라 주전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관련주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이제 충전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이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쪽이 이제 위쪽에 많이 위치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SK 시그넷은 영국의 100억 규모 수주 소식이 있고요. 주요 계열사 앞다퉈서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앞으로 다닐 텐데 그러면 전기차 충전 시설도 곳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은 전기차 충전소를 정부 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같이 하지 않나. 그 움직임 자세히 보면은 정부 정책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는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관련 내용 한번 짚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은 다른 회사지만은 사실은 기름은 똑같은 기름을 넣게 되죠. 그쵸. 휘발유 아니면 경유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계 그리고 충전소의 충전업계 이쪽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결국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합작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전소 관련주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과거의 연역을 살펴볼 때 이 충전 관련주들이 과연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혹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세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쪽에 일부 수주 소식이 있지만은 충전소 쪽에서 과연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물음표기 때문에 관련 뉴스나 정책적인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반등이 한 번씩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눈높이 자체를 이 차인지 배터리 업체의 눈높이로 맞춰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전소 혹은 업스트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군들이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충전소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의 반등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중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산업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주가의 시세가 천차만별로 그죠?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 충전소 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의 기대치만 가지고 가고, 네. 배터리의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나 뭐 양극재 기업, 셀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우리나라 걸 다 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해외 진출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먹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엔터 부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어요. 이 생활 속에 아이디어가 다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유력하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슈니까,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주가가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뭐 알티캐스트가 차진이라는 회사를 바탕으로 한 비용 부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원익PN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회사 쪽에서 충전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충전 관련주들이야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고 사실은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퓨어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익PN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전소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드론, 택배 4년 내에 일상으로 올 수 있을까요? 6G 상용화도 조기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6월에는 챗GPT 한국형으로 만들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성장 산업 지원책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건 뭐 이미 작년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해서 3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15대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 로봇, 인공지능, UAM 이런 것들, 새로운 모빌리티, 탈 것,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이쪽도 자율주행 트랙터 요즘 또 핫하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 있고요. 정부에서 이런 산업들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연도별 로드맵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이게 단기간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UAM,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한국형 칸쿤 등 바이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MWC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 드렸어요.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나흘간 개최가 되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서 이제 전자기기의 트렌드를 여기에서 좀 엿볼 수 있거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이번에 화두는 AI, 로봇, 가상현실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로봇 관련 일정이 특히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많아서 일정 아래에다 기입을 해봤고요. 다음 달 초에는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공개 예정인데, 아마 이 전까지 배터리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여기에서 로봇 계획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쭉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어느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너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관련 내용을 다 짚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제 10월 달이었나요? 테슬라가 이제 한번 로봇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참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로봇이 어기적 네, 걸어와서 뭐 부축받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인베스터데이 내에서 배터리의 내재화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결국 이제 신사업 4.0 혹은 MWC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신사업 성장 전략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로봇, AI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던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예. 야 이거 한 3, 4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예.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결국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인건비가 싸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인력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은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예. 우리나라로 다시 제조업을 돌려보내야 된다. 리쇼어링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력들이 잘 안 돌아오는 요소들, 예. 거기에 생산성 저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연계된 것이 결국은 이제 물류센터 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 택배 이런 것들까지 좀 연계가 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망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6G에 대한 확장 전략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항공물류라든지 아니면은 6G 관련된 부분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슬슬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두 가지 키워드 일단 주목을 하셨습니다. 항공, 6G, 네. 이쪽 조금 더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결국 이제 드론 택배 같은 경우는 네. 드론에 대한 상용화라든지 무인항공기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예.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셀이라는 기업이 이런 움직임 쪽으로 한 번씩 나타났었던 부분이 근데 있었고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베셀은?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예.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파는 기업인데 이 회사 이제 다른 사업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인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책 사업 과제를 진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UAM 관련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6G 관련해서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업적인 측면에서의 해상용 안테나 VSAT 쪽이 워낙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해외 주요 이 저궤도 위성을 하는 기업들의 국내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내 진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 위성에 들어가는 안테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궤도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거의 인텔리안테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베셀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네. 두 기업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행동주의 펀드의 광폭행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3월 주총 앞둔 재계 촉각을 곤두세운다라는 내용인데 국내 행동주의 펀드 현황이랑 행보 엮여있는 기업들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요즘 SM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까요? 지금 SM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걸 보고 다음 SM 주자는 무엇이 될까? 투자의 관점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이슈이긴 네. 한데 주가의 반응이 있다 보니 다른 종목, 다른 기업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보시죠. SM이 던지는 투자 포인트, 지분 경쟁이란 내용을 어젠가 제가 아마 당잠사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보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SM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네.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너 지분이 낮고 실적은 탄탄하게 버텨주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이 뭔가 주주 친화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낮은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 가능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몇몇 기업이 이렇게 추려진다. 이런 내용을 FN 가이드 자료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의견은 다를 것 사실,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냐. 말이 좀 예.
왜냐하면 알 이제 부분이 있어요. 예, 정말 이제 회사 가치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털고 나갈 거냐. 예. 사실은 진짜 회사 가치 원하면은 그들이 얘기했었던 SM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 그때까지 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말 주주에 대한 정책인지 자기들을 위한 움직임들인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그쵸.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기업의 어떠한 개선 요구를 위해서 의견을 내고 네. 기다리고 그걸 정말 이제 바라는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단순 주가를 네. 올리기 위한 전략인 건가를 그렇죠.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주셨어요. 네, 온라인 파트너스는 잘했죠. 라이크 기획이라는 연결고리를 끊게 해줬으니 굉장히 예.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들이 동일하지는 않고 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나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들이 다 들어줘야 되느냐? 물론 이제 흔들릴 만한 기업도 있겠지만은 예. KTNG 이번에 회사 분할 요청을 했지만은 안 했죠. 예. 안 해도 됩니다. 혹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 배당을 그냥 많이 주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SM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몇몇 개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개 매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상했었던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는 쪽의 종목군들은 시세가 난다라는 부분 쪽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BS라는 기업이 또 며칠 전부터 맞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소문이죠. 아직 그렇죠. 확정 내용은 아니고. 회사에서는 우선 이제 뭐 소통하는 내용은 따로 없다. 예. 따로 밝히진 않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세부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회사가 실적이 2배, 3배 좋아졌는데 왜 주가는 안 움직였으며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이러한 개선 요인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것에 먼저 시세가 반응하기 때문에 예. 조금은 저는 이 회사가 더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들어갔다가 예. 별다른 내용이 없거나 지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세는 또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빠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참고적으로 볼 만한 기업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이제 상황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보고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